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지입니다. 네, 오늘은 미등기 아파트 전세 계약 하실 때 그 필수 체크사항이 뭘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아는 분이 전화가 와서 이제 따님이 첫 입주한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게 됐는데 너무 불안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저보고 체크를 해달라고 해서 이런 분들이 많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어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영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세금이 워낙 큰 돈이고 또 깡통전세 이런 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세 계약 자체가 벌써 불안감을 좀 유발하는데 거기다가 등기가 안 된 아파트를 들어가시려고 하면 얼마나 불안감이 크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오늘 공부를 해보시면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이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구나 하고 방향이 좀 잡히실 거예요.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미등기 아파트라는 것이 이제 분양권 상태의 아파트 전세 계약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전세 계약 시 필수 체크 사항은 뭘까요? 먼저 가계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은 가계약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 집을 이제 봤는데 마음에 들어요. 그럼 그 집을 놓치기 싫으니까 계약 날짜를 잡기는 조금 시간이 이제 보통 걸리잖아요. 계약금도 마련해야 되고 맞는 날짜로 약속을 잡아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니 미리 가계약금을 보내서 이제 그 물건을 잡아둡니다. 그런데 가계약금도 뭐 2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계약금을 거는데 이것도 큰 돈이잖아요. 이것도 놓치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럼 무슨 일이 생겨서 가계약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까 꼭 미리 체크를 해서 안전한가 확인을 하고 이제 가계약금 입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항을 체크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보통은 등기부 등본이 있으니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신분증이랑 확인을 해서 이제 가계약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등기부가 없으니 분양계약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분양계약서 사진과 신분증 사진을 보내줄 거예요. 그걸로 이제 임대인 본인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분양계약서도 직접 분양을 받은 사람이면 분양계약서 첫면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이름이 만약에 그 사람이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이면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이면 뒤에 승계란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럼 원분양자와 이 승계한 사람 사이에 승계 이제 계약을 맺은 그 란이 있으니까 그거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분양계약서와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회사 입주센터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몇 동 몇 호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개인정보라서 그쪽에서 이름을 알려주진 않는데 그럼 이름을 말씀해 보세요. 맞는지 확인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름을 말하면 예, 그분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소유자 확인을 합니다. 그럼 훨씬 안전하죠. 소유자라는 게 확인이 여러 가지로 된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약의 중요 사항을 문자로 정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부동산한테. 보통은 부동산이 이 중요 사항을 문자로 정리를 해서 양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 임대인 계좌번호를 받고 이제 그쪽으로 입금을 하게 하는 것이 가계약이거든요. 계약의 중요 사항이라는 것은 이제 계약금 얼마를 주겠다, 또 뭐 잔금은 얼마로 하겠다, 만약에 중도금이 있다면 뭐 중도금 얼마로 하겠다, 또 잔금 일은 날짜는 언제로 하겠다, 입주 날짜는. 또 그 외에 또 사항들이 있잖아요. 뭐 에어컨 뭐 어떻게 해주기로 한다, 아니면 뭐 입주 청소를 해주기로 한다, 이렇게 서로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합의한 사항까지 문자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부동산이 해줄 건데 만약에 안 해주신다면 그렇게 정리해서 문자를 하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자로 정리한 사항을 보고 양측이 합의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가계약금을 그 임대인 계좌, 아까 그 소유자 확인한 그 사람 이름의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면 이제 가계약도 안전하게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계약일이 다가옵니다. 계약일이 다가오면 먼저 부동산에게 그쪽 주인분의 납세증명서를 좀 발급받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라고 하세요. 제가 납세증명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이 그쪽 편에 연락을 해서 납세증명서를 받아서 가지고 오게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이래서 주인들이 납세증명서 달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셨어요. 기분 나빠하고 발급 안 해주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이제 임대차 개선안을 발표를 했고 내년에 개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이제 납세증명서를 보여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마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납세증명서 계약일에 보여주세요. 이렇게 미리 요구를 하시면 이제 미리 발급받아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미리 해놓고 이제 계약일에 가죠. 계약 일날 체크해야 될 사항을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아까는 분양계약서 사진을 봤지만 이제 원본을 확인해야죠. 원본 건설회사 도장이 찍혀 있고 그런 원본이 맞나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신분증도 원본 맞나 이렇게 확인을 해서 본인 확인을 합니다. 근처에 입주센터는 내가 미리 확인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갖고 온 납세증명서를 봐서 세금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특약사항에다가 선순위 대출을 남기지 않는다라고 특약을 한 줄 기재해 달라고 하세요. 선순위 대출을 남기기가 쉽지는 않아요. 첫 입주 아파트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한 몇 달 뒤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거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그 다음에 대출 근저당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저당권 설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데 내가 주소 전입을 잔금일에 하면 내가 반드시 1순위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혹시 주인이 잔금 납부하는 금액이 부족해서 대출이 필요하면 그렇게 부탁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대출을 좀 받아야 되니까 주소를 잠깐 빼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소 전입을 그때 이후로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순위 대출을 남기지 않는다고 서로 합의를 보고 특약에 기재를 하면 이제 임대인분이 다음에 그런 부탁을 못 하시겠죠. 이렇게 이제 특약에 기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 확인한 다음에 이제 계약금을 임대인 계좌, 아까 말씀드린 소유자 본인의 계좌로 항상 입금을 해야 돼요. 그 임대인 계좌로 입금을 하고 계약금 영수증을 하나 받아두는 겁니다. 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을 할 때 이제 가끔 임대인 분들이 저는 뭐 출근해서 업무를 보기가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제 와이프 계좌로 넣어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건 안 됩니다. 항상 계약금, 잔금, 가계약금 모두 다 소유자 본인의 계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들끼리 그냥 뭐 송금해서 서로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내가 굳이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소유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 영수증을 하나 수령해 두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전세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특약에다 한 줄 더 넣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임대인은 전세 대출에 협조하기로 한다. 이렇게 넣어달라고 하세요. 그럼 보통 어떤 은행은 이제 이걸 요구하지 않는데 또 어떤 은행들은 이 특약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은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약을 미리 기대해 달라고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주는 겁니다. 이 확정일자라는 것은 전세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으면 굳이 미리 받을 필요가 없어요. 확정일자의 효력은 잔금을 다 납입을 하고 그 다음에 주소를 전입을 해야 그 다음날 0시부터 같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정일자의 효력도 그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리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둔다고 해서 그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아는 사람끼리 계약서를 대충 작성해서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기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가끔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끼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그런 계약서는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은행들이.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하는 날 계약서에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서 그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은행에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만약에 전세 대출 받을 계획이 아니면 확정일자를 너무 일찍 받을 필요도 없어요. 굳이. 잔금일에 그냥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잔금일이 다가오네요. 잔금일이 다가오면 이제 잔금을 입금하기 전에 건설회사 입주센터에다가 소유자 변동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 분양권 전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분양권 전매를 해서 소유자가 이미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나쁜 마음 먹고 하는 그런 사기치는 사람들이라면 전세 계약을 한 다음에 분양권을 전매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건설회사 입주센터에다가 소유자 변동 없나요? 라고 한 번 더 그 사람 이름을 말하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요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제 잔금을 입금해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잔금을 입금해주고 총액 영수증을 하나 수령을 해둡니다. 그러면 주인은 이 돈을 가지고 임대인은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은행 가서 중도금 대출을 납부를 하고 다시 그 입주센터에 가서 잔금을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뭐 선수 관리비 이런 걸 다 납부를 한 다음에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키를 받아요. 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그 키를 받아서 이제 임차인에게 전달을 해주면 그 키를 받아서 이삿짐을 올리고 입주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삿짐 센터가 이삿짐 올릴 동안 나는 관리실에 가서 입주자 카드도 작성하고 차량 등록도 해둡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있죠.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소 전입을 하시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요. 확정일자를 뭐 아까 받았다면 상관없고 안 받으셨다면 이날 같이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신고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신고까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날. 그러면 내가 주소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오늘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1월 31일에 입주를 했다면 1월 30일에 이걸 받아두면 2월 1일 0시부터 나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사 당일날 복잡해요.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서 너무 정신이 없지만 반드시 주민센터로 가서 요 세 가지 주소 전입과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하는 것을 꼭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요렇게만 하시면 이제 미등기 상태, 분양가 상태의 아파트라도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등기 아파트 전세라고 막연한 불안감이 엄청 크셨을 텐데 이런 사항들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잘 진행해서 내 전세금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베프 공유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